적극적인 치료가 더 이상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환자분들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말기암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년간 암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막상 물어보긴 좀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보려 합니다. 암이라는 병은 같은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와 예후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1기부터 말기까지 총 5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통 4기 암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말기라고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이 둘은 완전히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치료 전략도 생존 기간도 마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4기 암이라고 한다면은 원발 부위, 그 부위 이외에 다른 장기로 퍼져갔다, 이런 원격 전이가 있는 상태 를 보통은 4기 암이라고 부릅니다. 4기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런 그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장기 생존율로 갈 수 있게끔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약간 4기 암과 말기 암의 차이를 좀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기 암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치료들이 효과가 없다면 이 치료들을 받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분들의 치료 목표는 암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의 그 재반 증상, 종양 덩어리가 유발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한 치료들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기암의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4기암 환자분들의 치료 목표와 말기암 환자분들의 치료 목표는 이렇게 좀 다릅니다. 네, 그러면 말기암이라고 했을 때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 건 아닌 건가요? 보통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이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계속 자란다, 그렇다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면 일단 다음 항암제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다음 항암제를 새롭게 시작을 해서 치료 효과를 좀 보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게 된다, 그러면 또 다시 바꿔서 세 번째 항암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항암 치료에 대한 옵션을 모두 다 썼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이런 효과가 없는 항암제에 헛된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삶의 질을 먼저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봅시다, 이런 전략으로 치료 방향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또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는요, 환자분의 컨디션. 그 앞선 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환자분의 몸 상태가 너무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이제 강행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그 신체 상태나 면역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 세포와의 그런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 환자분의 피해가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를 통해서 얻을 유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말기암도 완치라는 게 있나요? 말기암은 완치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개발된 면역항암제 치료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잘 되어져서 생존 기간을 몇 년 정도 더 번 케이스들은 아주 드물게 좀 있습니다. 면역항암제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간 생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키투르다나 옵디보 같은 환자분들인데요. 다 쓸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과 혹시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비용적인 부분들도 다각도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분들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말기암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극단적인 좀 표현을 쓰시는 환자분들 많이 봤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비관적으로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한 환자분들을 보면은 참 전문가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공감도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 계획은 있다, 치료 계획은 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치료라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완치,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준비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건강에 있어서 화두는 어떻게 하면 웰빙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좀 건강하게 살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인데요. 웰빙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웰다잉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 순간을 맞이하실 거고,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는 순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저희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웰다잉을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마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마약성 진통제를 통해서 통증 조절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좀 심하신 분들은 변비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복수나 흉수. 복수가 너무 많이 차 있게 되면은 배가 더부룩해서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복수를 좀 배액하고, 아니면 이뇨제를 통해서 복수가 차지 않게끔 좀 조절을 하면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수면 관련해서도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심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잠도 잘 안 오겠죠. 그런 상태라면은 수면 치료나 수면제를 통해서 그 불안에 대한 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울감에 대한 치료를 한다던가, 환자분들의 그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적으로 혹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은 가족 면담을 제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떠나는 사람, 그다음에 남아있을 사람들 모두에게 치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기암이라는 단어에 그 상황에 너무 빠져 있기보다는 치료로서의 그 준비의 의미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떠날 환자분도, 그리고 남아 계실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위대임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